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영상을 이야기를 제 얼굴에다 대고 얘기를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 많은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평소에도 많은 생각을 하지만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어, 굉장히 이제 충격을 저는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당을 떠나서 사람들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인지의 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인지의 눈, 인지 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보는 거 말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 생각의 눈. 그죠? thinking이잖아요. 이 생각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듣고 만지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커 나갈 때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5년째 그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간간히 많은 영상을 올리지만은 이제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이제 자라고 있잖아요. 막 갓 태어난 아이들을 해서 2살까지의 인지 능력 또 이 2살서부터 해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인지 능력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hierarchical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가 마지막이냐? 아이들의 뇌가 이게 배움에 관계됐네. 그죠? 러닝에 관계됐네.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막 이런 거 말고 이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책을 읽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 배울 수 있는 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이 인지 능력은 결국에는 우리가 센소리 레벨의 가장 간단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그죠? 사물을 보면서 저게 뭐구나. 이름 알기예요. 그러니까 엄마구나. 아빠구나. 이제 2살까지 아이들이 다 그러잖아요. 엄마구나, 아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젖병이 오면 그게 젖병 이런 말은 모르지만 그게 이제 배가 고플 때 먹는 그 음식이라는 거. 뭐 엄마가 젖 먹자 이런 엄마와 그다음 우유 먹자 하는 엄마와 맘마 먹자 하는 엄마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단어를 익혀 나가는 아주 단순한 단어예요. 아이들 자세히 못 봐요, 아직. 소리와 이 사물을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와 청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연결해 가면서 그걸 이제 입력하는 단계거든요. 아직 쓸지를 못하잖아요. 입력하는 단계. 그러다가 이제 한 3살에서부터 이제 쭉 학교 들어가서 그 얼리 엘레멘터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3학년까지를 얼리 엘레멘터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그 단계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에 그냥 말로만 들었던 거. 엄마 그러면 엄마는 머리 스타일이 어떻고, 엄마는 눈이 크고 작고, 엄마는 안경을 썼고, 이렇게 자세히 이제 사물들의 이 구성 요소들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디테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세하게 사물에 대해서.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게 다르다는 걸 이제 아이들이 알게 돼요. 그전에는 뭐 물컵이든 이런 커피컵이든 모든 것들이 다 컵.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로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세하게 분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냥 컵이에요. 물 마시는 거는 그냥 컵. 특히나 옛날에 우리가 대접으로 물을 마셨으니까 컵인데 이제 미국 같이 이렇게 음료수가 많이 발달된 서양 나라에서는 이게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일반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컵, 그다음에 뭐 컵 앤 소서 그래가지고 옛날에 커피컵 이렇게 왜 받침대 있는 거 같은 거, 그다음에 머그라는 게 또 새로 나왔죠. 그러니까 편리하게. 그래서 예의 안 차리고 그냥 머그 한 잔 손님 왔을 때 커피 한 잔을 내놔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게. 그다음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글래스. 그죠? 유리컵이죠. 그 글래스 뭐 이렇게 해서 세분화돼요. 근데 그전에는 애들이 다 뭐 물 마실 때 컵, 컵 이런단 말이에요. 물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렵잖아요. 물 하면 그게 리얼 받침이 들어가는 건 아이들이 아직 혀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컵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뭐 엄마가 그게 물 달라는 말이구나 하고 알아듣는단 말이고 뭐 아이가 주스를 마시고 싶어도 컵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엄마가 거기에 담아준 모든 것들을 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걸 마실 때는 머그잔에다 마시고 사기로 돼 있는 그 다음에 차가운 걸 마실 때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글래스 컵으로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쭉 가고 이제 아이들이 왜 뚜껑을 엄마가 덮어주는지 또 뚜껑 속에 빨대를 꽂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이 모로 근육이 발달이 되면 뚜껑을 열고 이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컵에다가 입을 대고서는 이렇게 마시는 연습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직 아이들이 입 안에 그 근육을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막 이제 막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수건을 두고 옆에서 이렇게 닦아줘가면서 휴지를 두고 닦아줘가면서 아이들을 이제 먹이는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배워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이제 사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서서히 그게 뭐 이거 딱 배우고 2살까지 요거 딱 배우고 4살까지 요거 딱 배우고가 아니라 이어가는 거죠. 이어가면서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물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이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를 알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물은 머그에다 마시고, 그러면 뜨거운 물 그럼 어때요? 사기 차가운 물 그러면 글라스 물론 뜨거운 물도 이제 컵에다 마시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런 일들이 드무니까 아이들이 이제 사물과 사물 사이에 이런 기능들이 연결을 하게 돼요. 연결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TV를 막 가르치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네가 뭐 그 뭐라 그러죠? 만화 영화 같은 걸 보고 싶을 때 아이들이 TV를 가르치는 거는 만화 영화를 틀어달라는 말이에요. 말을 엄마 나 만화 영화 보고 싶어 이렇게 말을 못 하더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의 질서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알게 되면 아이들이 땡깡도 훨씬 덜 부리죠. 근데 질서를 아직 모를 때에는 자기 의지만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지만 있으니까 고집만 부려요. 그리고 그걸 안 해준다고 막 화를 내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엄마 같이 아이를 양육한 사람들이 제일 빨리 알아듣죠. 아이들의 그런 행동이라든지 아이들이 말하는데 한 단어만 얘기한다든지 손가락질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면 할머니가 아이 말을 제일 잘 알아듣고 아빠가 키우면 아빠가 제일 많이 알아듣고 엄마가 키우면 엄마가 알아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추상적 개념으로 넘어가죠. 추상적 개념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추상적 개념이. 그렇게 해서 결국엔 추상적 개념을 배워가고 추상적 개념 안에서 우리가 뭐 스키마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러닝에 대한 뇌발달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해서 그때가 이제 우리가 발달 에이지라고 그러죠. 발달 나이가 우리가 아이들이 학력 나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 학력 나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를 우리가 발달 나이로, 피아제가 말하는 그 발달 나이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이제 thinking인 거예요. 근데 물론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도 이제 머리를 굴리죠. 그게 thinking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 눈에 보이니까 막 어른들이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네가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른을 뭐 속이려 그런다든지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걸 얻으려고 그러든지 막 이렇게 할 때 박장대소를 하면서 이제 웃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서서히 발전 최고의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등 인지 기능이잖아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higher order thinking 아니면 higher order cognition 이렇게 말하는 건데 higher order cognition인데 이걸 higher order thinking이라고 말할 정도면은 인지라는 말 대신에 생각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thinking. 그죠? thought가 있고 thinking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ing가 붙어 있잖아요. thinking.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건 지식 배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과 그죠? 우리가 지식을 책으로도 배우고 영화로도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죠? 여러 가지 이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뭐예요? 띵킹을 해요. 띵킹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그러죠. 내가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thinking과 가장 고등의 이제 최고의 이제 마지막 그 불의 결국에는 우리가 막 창의력 막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엔 다 이 고등 인지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에 내가 그동안에 배운 걸 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창의적으로 얼마만큼 전체를 보고 이해하고 이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등 인지 능력이 있고 또 executive function이라 그래서 executive function이 있어요. 예, 고등 인지 능력에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공부를 할 때 이 executive function이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1대1로 해석을 하면
집행, 그죠? executive, 우리가 executive CEO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 가장 높은 executive director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executive에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펑션이니까 뭐예요? 펑션은 기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executive 펑션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higher order thinking보다도 더 높은 단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우리가 같이 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지만 이게 어느 곳에 이렇게 소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higher order thinking은 뭐예요? 그야말로 생각이잖아요. 뭔가 사물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거는 what to think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내 아이의 생각 능력을 얘기해요. 그렇죠? 무슨 사건 요즘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 아니 계엄 계엄 사건이 비상계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정부 요처에 그 많은 몇 천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벌써 300명이나 되잖아요. 그 국회의원 외에 그 많은 정부 요처에 일하는 사람들이 세알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TV 몇면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의 executive function 저 사람의 higher order thinking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은 이제 higher order thinking은 제가 what to think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생각의 힘인 건데, 이게 executive function은 how to think예요. how to think니까 이게 집행 능력이죠. 그죠? 그 집행 능력은 뭐예요? 내가 결정한 것을 think를 higher order thinking으로 내가 생각한 거를 내가 실행을 하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군대의 그런 군수 통수권자, 각 부서의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higher order thinking, executive function, 이것이 작동을 해서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하죠. 아무리 국가 대통령 밑에 자기가 장관이고 자기가 군대에 뭐고 간에 모든 거를 다 떠나가지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지지만 또 그만큼의 권력만큼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한국은 이제 좀 더 다른 구조지만 미국에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아카데미아를 얘기를 하면 행정을 하고 있는 학과장, 한국말로 쉽게 얘기를 하면 학과장, 그 다음에 학장, 그 다음에 뭐 총장,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부총장이라 하지만 여기는 프로보스트라 그래가지고 이 총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외 얼굴을 대통령 같은 얼굴을 하는 거고 이제 프로보스트는 국무총리 같은 거예요. 안에 내각을 관리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고 대학 전체 살림살이를. 그럼 이 사람들의 월급은 괜히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학과장만 해도 거의 저희 교수들의 월급의 거의 2배가 넘던지 이제 교수들마다 월급이 다 다르거든요. 언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전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교육대는 여러 그 과들 중에서 월급이 작기로 유명해요. 그다음에 순수 과학을 한 쪽은 교육대보다 더 작은 대학도 많아요. 그럼 제일 많은 데는 어디냐? 비즈니스가 제일 많아요. 경영대가. 이런 식으로 월급이 이제 다 차이가 나면 이, 이 책임을 지는 리더들은 월급이 배, 그러면 총장 같은 경우는 우리의 4배, 5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대학의 총장들이 이 미국의 대통령의 월급보다 더 많은 대학들이 훨씬 많죠. 우리가 축구 막 코치들만 해도 유명한 코치들 얼마나 월급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월급들을 가진 사람들을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그 용산구청장이 워낙 유명해서 그분의 월급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한 구의 구청장 월급만 해도 그 정도로 많은데 한국의 공무원들의 월급이 얼마나 많다는 거에 그러니까 일반 평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평 공무원들의 월급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장짜리들의 월급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장짜리여가지고 우쭐대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눈을 내리깔고 장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눈을 내리깔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라고 그 자리를 준 게 아니라 그만큼의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라고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 월급은 자기의 권력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예요.
월급은 책임의 무게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월급을 주냐면 이 사람들이 higher order thinking, executive functioning, function, 그 기능을 가지고 what to think, 생각의 힘, 이 사람들의 생각의 능력, 이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이 능력이 일반 그 밑에 있는 자기 부서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월급을 갖고 그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해요.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뽑을 때 저는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어느 나라든 모든 국민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당에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 블라인드가 돼요. 그 블라인드가 눈의 블라인드가 아니라 이 생각의 봉사가 돼요. 청각의 시각장애인 같이 이 눈이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블라인드가 돼서 생각에 블라인드가 돼버리면 어때요? 이 생각에 블라인드가 되면 눈이 보는 거를 못 봐요. 그럼 생각이 블라인드가 되면 뭐만 봐요? 육체적인 눈으로만 즉각, 즉각, 즉각. 그러면 센소리 레벨. 가장 우리가 맨날 센소리 하는 가장 그 영유아기 때의 2살까지의 생각, 어른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면은 딱 그 2살짜리 아이들이 하는 생각, 2살까지, 태어나서 2살짜리까지 아이들이 하는 생각 같은 그런 단편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 또 3살에서 5살, 6살까지 그 아이들이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아주 그냥 단순한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책임의 무게를 가진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그 밑에 부서서부터 생각해서 그 밑에 줄기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 나라가 다 여기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조직의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어느 당의 출신을 떠나가지고 저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higher order thinking이나 executive functioning은 경험이 어떻게 보면 배움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경험이 배움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 사람의 머릿속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특수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가고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의 고등 인지 능력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펑셔닝을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암기 능력이잖아요. 물론 암기 능력 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생각을 해야 답을 쓰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의 시험은 어때요? 공정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지선다형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즘은 이제 논술이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은 제가 옆에서 제가 아는 지인들의 아이들이 논술에서 100점을 맞고 논술에서 뭐 특수로 뭐를 뽑히고 이러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사고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그죠? 사고 능력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논술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학을 뭐도 없이 제가 이제 대학 그 시험 이름 뭐 이런 선발 이런 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을 다른 학생들이 거쳐야 되는 단계를 스킵을 하고 대학에 합격을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준석 씨가 말한 것처럼 이 이준석 씨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지만은 어? 정말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대학을 가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생각의 능력, 생각의 힘 이런 것까지 다 그때 어우러져서 무슨 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약간 기가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머릿속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는데 그 행동 중에 가장 큰 행동이 뭐예요? 말이에요. 이 몸으로 하는 행동이 있지만 말이에요. 생각이 말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어느 드라마에서 생각이 말이 되어서 나와서야 참 이런 자기 생각을 숨기지를 못하고 그냥 생각하는 쪽쪽쪽쪽쪽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쪽쪽쪽쪽 말로 다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하다 그러잖아요.
그 솔직하다는 말이 뭐예요? 아이들이 머리를 굴릴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그 말을 하면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모르고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엔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의 머릿속에 생각을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고등 인지 능력이 있고 생각에 힘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그 생각을 어떻게 옮기는가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옮기는 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할 거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다 내놓고 아예 그냥 어때요?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뭐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지금 국회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뭐예요? "나는 이렇게 바보예요."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라는 이 표현이 단어가 잘못된 단어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 뭐죠? 속담 얘기하듯이 우리가 그냥 전해져 오는 그 단어 하나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인제 얘기를 하니까 그 단어를 제가 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잘못 무슨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그러면 어때요? 한 기관의 장들은 executive라는 이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장들은 누구를 자기의 캐비넷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인제 학교의 총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서서 직접 일을 하진 않아요. 막 어느 오피스에 가 가지고 내가 그냥 막 해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머리만 있고 손발은 누구한테? 자기 캐비넷의 사람들한테 맡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손과 발이 하는 게 자기의 명예가 되기도 하고 손과 발이 하는 게 자기의 수치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만큼 자기가 이 머리를 이 사람들을 잘 움직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이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한 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게 executive function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굉장히 럭키한 나라고 그 나라는 그 기관은 굉장히 럭키한 기관이에요. 이런 걸 사람들이 보고 한 나라의 장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한 학교에 제가 소속돼 있는 교육대에 학장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분위기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굉장히 교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교수들 말고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학장이 자기 룸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오는 사람들만 맡고 자기가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지도 않고 생각을 내지도 않고 무언가를 실행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새롭게 바꿔보려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도 않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평온하지만 어때요? 굉장히 낙오된 대학이 되죠. 그러면 인제 대학끼리도 우리가 컴피티션을 하잖아요, 대학 안에. 뭐 경영대 그다음에 뭐 문과대 교육대 막 과학대 뭐 이렇게 쫙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학장들이 쫙 있잖아요. 그럼 총장이 학장들 회의를 할 때 보면 다 표가 나잖아요. 그럼 예산 분배를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처지죠. 왜?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뽑아 놨더니 자기 그 권력에 취해서 그 노릇만 하지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학장이 일을 안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일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냥 매일 와 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수다나 떨고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인 미니멈만 하고 그러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저는 어쩔 수가 없이 제가 직업병이지만은 어른들을 보면서 거꾸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이거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저는 어른들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것인가?' 어른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교육이라는 말이 학교 교육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부모 아니에요. 부모가 제가 인제 하나 재밌게 유일하게 어 밈이라 그러죠. 그 짧게, 짧게, 짧게 나오는 그거를 제가 보는 게
잠깐씩 보는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제가 제일 많이 보는데, 애기들이에요. 애기들하고 요리하는 거를 봐요. 잠깐. 왜냐면 그 요리는 기상천외하게,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나와서 당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요리를 잘 안 하는 문화였는데,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하는 거, 엄마가 밥하는 거를 보면서 저같이 맏딸로서 이렇게 엄마를 도와가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 틀에서, 뭐든지 사람들이 익숙한 틀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그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는 이제 이게 하이어 오더 띵킹이 있어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정말로 생각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들은 패러다임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를 도와서 막 자기네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짜장면, 된장국 이러면 자기네가 끓여요. 그냥 자기네 생각대로 먹어본 경험에 의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재밌잖아요. 그리고 한번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밥을 할 때, 저는 이제 거의 밖에서 밥을 안 먹거든요. 거의 99.9%를 집에서 먹어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미국에 코로나 지나면서 음식값도 너무 심해졌죠. 음식값은 식당이 너무나 가격도 많이 오르고 팁도 많이 올랐는데, 이 음식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말로 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는가 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그나마 비싼 레스토랑인데도 엊그제 물론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가서, 일본 식당에 가서, 한국 분이 하는 일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정말로 그 즐겁게 재밌게 나가서 먹는 그 내내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욕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100불 그 간단한 접시 한 개 먹으면서, 셋이서 먹으면서 100불 이상의 돈을 주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니까 자꾸 이제 100%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하게 되는데, 어,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로 넘어갔네요. 애기들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 아이들이 예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예쁜 아이가, 그리고 이 부모가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그거 하면은 그거를, 자기 아이를 온 세상에다가 내놓겠어요. 아이를 찍어가지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찍어서. 이 아이들이 결국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가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한국의 전형적인 그 교육의 방식이 지금 what, 무엇에만 막 집중을 하잖아. 얘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죠? 뭐 하고 싶어,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우리가 how는 안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떻게가 how잖아요. 어떻게 살고 싶어. 이게 무엇이 되고 싶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이 되려고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할 수 있게 안 해주고 자꾸 무엇이 되고 싶어.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TV를 보든 영화 하나를 보든 드라마 하나를 보든 책을 읽든 계속 how를 생각하게 돼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 세상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나갈 것인가? 그죠? 그러면 어때? 이건 퀄리티예요. 퀄리티, 질이에요. 나의 한 인간으로서 나의 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될 것인가를 자꾸 아이들한테 너 의사가 될래? 변호사가 될래? 뭐 검사가 될래? 교수가 될래? 이거는 뭐예요? 이건 그냥 퀀터티 같은 거예요. 질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내가 도구로서 이 세상에서 무슨 와신 거예요. 그 부모들이 계속, 한국의 교육 방식이 특히나 부모님들이 선생님들보다 더 심하죠.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만큼 양질의, 그죠? 질이 아주 좋은, 우리 질 좋아하잖아요. 음식을 해도 질이 좋은 맛있는 음식.
그죠? 무엇을 먹는 것보다 얼마만큼 이게 맛이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우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처럼 아이들을 얼마만큼 이 아이가 가장 큰 질은 뭐예요? 아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아이인 거예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럼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가 외롭지 않은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살아도, 내가 혼자 있어도, 친구가 없어도, 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아이는 무언가 할 일이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재밌고, 그죠? 너무 재밌으면 외롭지가 않아요. 외롭지가 않고 항상 충만해요. 왜?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하는 일이 나도 너무 재밌고 의미가 있는데 내가 이걸 세상 밖에 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 영화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즐겁죠. 그래서 what을 하는 것보다는 how 내가 어떤 사람으로 클 것인가,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외롭지 않은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무조건 막 사랑하고 아이를 때리지도 않고 뭐 매도 안 돼. 이래서 아이가 그런 아이로 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매를 때리라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분명하게 혼을 내고 아이에게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엄마가 아이가 행동한 거를 보면서 엄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를 아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똑같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accept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지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근데 보통의 부모님들이 화가 나 가지고 아이한테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고 "알았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러면 이제 지나가요. 근데 아이가 네 하는 아이가 그걸 받아들여서 네 할까요? 아니죠. 그 뭐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 그러면은 부모가 신경질적으로 화가 나서 하는 말에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하면서 정서적으로 부모하고 분리가 되어 나가죠. 지금 그 갓난쟁이들 그 귀여운 아이들 막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막 밖에 나가서 신발 신고 막 하고 요런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와 엄마와 특히나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한 몸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한 몸 같은 이 아이가 서서히,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아유 아이가 사춘기여 가지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 정서적으로 분리가 된다는 의미에는 물론 아이가 엄마의 아기로서 자라던 엄마들 중에서는 아이가 성인이 됐는데도 아기로 키우잖아요. 그럼 뭐 엄친아, 엄친딸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런 능력만 가지고 부모의 능력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애어른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부모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 나가는 거는 그 정서적으로 분리된 이 사이에 아이들이 영어로 얘기하면 디slike죠. 싫어하는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가 저러는 행동이 너무너무 싫어. 그런 게 이제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가 계속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쌓여가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 몸이 이제 엄마보다 더 커지고 아빠보다 더 커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키가 더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7살 때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 무서운 엄마가 나보다 이렇게 작아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아 내가 아이에게 무서운 엄마로 보여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무섭다는 의미는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란 아이니까 엄한 엄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빈틈이 없는 엄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거든요 그때. 그때가 아이가 이제 중학교 1 학년 때였으니까 7 학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완전히 저는 이렇게 망치로 한 대 맞는 기분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그 말을 너무너무 이해를 하죠.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커가면서 아이가 놀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엄마랑 같이 서 있는데 엄마가 자기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감정이 이게 지속이 되면 저처럼 이제 충격을 받고 바로 바꾸지를 않으면 이 아이들의 감정이 서서히 서서히 인제 자라면서 완전히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면서 인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제 부모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부모여야지 아이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야기가 이제 자꾸 길어서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벌써 30분이 훨씬 넘었네요. 어,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내 아이를 키우는, 아직도 아이를 많이 키우고 계시는 분들, 아직도 회복의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혹시나 아이들하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아이들이 대학을 다녀도 아이들 앞에서 솔직하게 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정서적으로 다시 봉합이 되면은, 왜냐면 아이들은 용서를 해요. 결국에는 부모를, 혹시나 이 세상에서 완벽한 부모 없잖아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이들 앞에서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큰아이한테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겠죠. 왜냐하면 처음의 경험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지만 또 인간적으로 나의 감정, 특히 일하는 엄마로서 또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부모 자체가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을 치면서 아이들을 같이 동시에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어느 날 한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었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정말 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언제 가져도 괜찮으면, 사회에서 한 40살이 넘어서, 40살이 넘으면 이제 정착이 되잖아요. 이제 막 그 아둥바둥 하던 시기가 지날 때 아이를 가지면 너무너무 아이를 예쁘게 많이 사랑하면서 마음껏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막 30대, 막 20대 말 30대 막 이제 저희 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막 사회에서도 막 내 자리를 찾으려고 막 아둥바둥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우리가 깊이 같이 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야기가 이제 밖으로 흘렀는데, 중요하게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어, 저는 정치인들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대사를 반복하는 거고, 아무리 나쁜 역으로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들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인간들을 경험하는 거고, 많은 인간성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박경린 씨의 토지를 제가 읽으면서 인물 사전이 필요하다 할 정도로 거기에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들의 그 다양한 그 캐릭터, 인성들이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학벌도 무지무지 높죠.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그룹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내 아이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원을 보내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키우는데,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저렇게 되는 게 좋은가? 저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게 나의 목표였나를 나는 심각하게 보시기를 바래요. 정말로. 우리가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서움을 느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선거를 할 때마다 우리 손으로 이렇게 선거하는 사람, 대통령이 바른 사람이 들어오면 생각을 바르게 할 줄 알고 하이어도 띵킹이 되고 이그제큐티브 펑션이 되는 이런 대통령을 뽑으면 어때요? 이 대통령은 자기 안에 캐비넷도 그런 사람을 뽑을 거라. 왜?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엔 아이들한테도 어때요? 제가 how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 어때요? 나를 무엇이 될 것인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어느 대학을 가서 어느 과를 전공해서 어떤 직업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안정된 삶을 사는, 내 아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 아이만 생각하면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4천만이니 5천만원이 국민 숫자가 그렇다 그러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내 아이가 대통령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느끼고 정말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아이가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에는 두 가지죠. 아까 말하다가 제가 거쳤지만 내 아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남에게 미칠 것일까? 또 내 아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인테그리티예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인테그리티. 그럼 자기 자신의 인테그리티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정확하게 항상 이렇게 의미라는 게 우리가 단어라는 게 예, 의미가 있고 뉘앙스가 있거든요. 단어라는 게 의미가 있고 뉘앙스가 있는데 번역의 의미는 우리가 전달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뉘앙스까지 전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가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이 뉘앙스를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한강 작가처럼 저렇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의미만 전달을 하는 거는 그 스토리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는 그 사이사이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 인테그리티, 나의 인간 질인 거예요. 인테그리티는 나의 인간 질. 그죠? 어떤 질의 인간인가를, 그거를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질 좋은 인간으로서 남들이 존경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 저 사람은 쓰레기는 아니야. 아, 저 사람하고 일을 하면 굉장히 좋아. 왜? 저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아. 저 사람은 자기만 챙기지 않아. 저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아. 저 사람은 우리 모든 그룹을 같이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야. 그게 인테그리티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테그리티를 계속 부모님은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테그리티, 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질, 자기의 남편, 자기 아내, 가장 가까이 보잖아요. 어른과 어른이 살잖아요. 남편의 질을 봐요. 아내의 질을 봐요. 그 질을 보고 제가 결혼을 할 때 저는 그때 철이 없어서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어느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어 무언가가 잘 돼 있는 남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별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뭔가 땡기지 않았을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질을 본 거예요. 사람의 질.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인데도 아, 이 사람이 무엇이 됐구나 보다 뭐를 지금 잘해서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잘 먹여 살리고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질을 본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실망하지 않을 사람. 그 질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요.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 질의 문제잖아요. 이 사람의 질의 문제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잖아요. 이 질이 안 좋으면 어때요? 돈 버는 데만 막 몰입을 하지 자기 가족을 챙기질 않고 자기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모든 것들이 이 질인 거예요. 근데 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키운 아이가 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모델이에요. 저는 정치인들만큼 이 좋은 모델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사람 보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바른 정치인을 뽑게 돼요. 그리고 이 질을 자기의 지위를 잘 관리해서 잘 키우는 거는 부모도 막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청소년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의 지를 키워 나가는 거잖아요. 부모와 같이 키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볼 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만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밑바닥까지 경험한 사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엠파티가 있는 거, 심파시가 아니라 엠파티가 있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엠파티. 그죠? 이 엠파티가 있어야 돼요. 엠파티가 영어로 뭐죠? 한국말로 갑자기. 네, 너무 일찍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가 너무너무 부탁을 드려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놓은 사람이니까 제가 아직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 아, 저부터 이제 막 하겠지만은 넘버 원은 내 아이의 질을 잘, 인테그리티를 아이에게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라 하는 말은
내 아이가 내 자식이 자신에 대한 인테그리티, 지위를 잘, 퀄리티보다 인테그리티거든요. 자기 자신의 지위를 잘 관리해서 그렇게 되면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하게 돼요? 그 결정은 뭐예요? higher order thinking인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도 있지만은 이 결정인 거예요. decision making도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decision making이잖아요. 이렇게 어느 그런 위험한 순간에 이렇게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하자고 군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경찰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쫙 했을 때 이 많은 지금 우두머리에 있는 헤드로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뭐가 없어요? higher thinking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테그리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자존을 지키고 자기의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안 하죠. 그 자기의 자존과 프라이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를. 그렇잖아요. 경찰청장. 뭐 군대의 무슨 뭐 국방부 장관, 그죠? 이런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해를 가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 해를 가할 수 있는 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higher order thinking, 그다음에 executive function.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경찰청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하는 그것만 있지. 자기의 프라이드도 없고 자기가 인간으로서의 질도 없고 인테그리티는 더더구나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지키지 못했고 또 자기 자신만 못 지켰어요. 자기의 가족들, 크고 있는 아이들도 못 지켰죠. 이 전체 국민에게만 모든 피해를 줬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금 이 나라가 한국이라는 이렇게 막 꽃을 막 피워가지고 지금 막 안에 계시는 분들은 몰라요. 저희 같이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가 96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를 물어봤고 또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야? 그게 나라야? 아니면 도시야?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96년도에도. 근데 제가 지금 아직 한 30년이 안 됐는데 지금은 제 주위에 한국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전에는 제가 김밥이라든가 이렇게 무슨 파티 같은 거 할 때 싸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색한 눈으로 제 음식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바로 이름을 얘기를 해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재밌는 나라, 이게 선진국의 나라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나라, 창의적인 나라로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화면 영화, 뭐 연예계면 연예계 모든 것들이 너무나 창의적인 나라, 크리에이티비티의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된 이 나라가 지금 한 사람을 잘못 뽑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질도 없고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인지 능력 자체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그저 나.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못 지켰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못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힘이 나를 지켜야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제가 어느 철학자를 5년 전에 처음으로 영상에서 만나서 정말 그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한참 책을 쓰고 있을 막 시작을 했을 때여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영감을 얻고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랬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혼란이 돼서 너무 실망을 하고 아, 이 사람은 철학을 머리로 했구나.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인테그리티가 없구나. 질이 없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자기 학식으로, 자기의 지식으로만 있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구나. 보수 진보? 그 보수 진보의 근간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무 학식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철학자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의미 자체가 그 사람이 학식에 의해서만 하는지 지식에 의해서만 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기 삶에서 그걸 보면서 느끼면서 그 밑바닥의 사람들을 보면서 밑바닥의 사람들을 보고 동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구해주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기본이에요. 거기서 엠파티가 나오고 거기에서 자기의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 꼭 이런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금쪽 같은 저희 아침 시간에 사실 오늘이 이제 학기가 끝나가지고 제가 지금 막 채점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망쳐야 되는데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이걸 찍잖아요. 저의 이 허술한 방 안에서 제 얼굴을 보고 찍는 건데 매번 말을 할 때 제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도 학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많은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좀 길어져서 굉장히 죄송한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고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같이.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여기서 마칠게요.